재미교포들이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맞춰서 특별한 환영식을 열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테마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면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고 대규모 시위까지 준비 중입니다. 네, 이런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재미교포들이 또 모금운동을 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찍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재미교포들이 어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면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싣기 위해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뉴욕에 방문하는 22일에 맞춰 광고를 게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 대통령의 그림이 광고에 사용되는 그 그림입니까? 네, 아직 광고 시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사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박 대통령의 얼굴이 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일정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그 광고 모금 캠페인이 성사가 되면 광고가 실릴 경우에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미시 USA 회원들이 진실을 밝히라는 광고로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어 지난달 17일자 뉴욕타임즈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아래 단식 투쟁하는 희생자 가족, 부패와 태만과 규제 완화, 변화를 가져올 특별법 등의 소제목이 달린 두 번째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그림이 두 번째 광고 그림이군요. 자, 앞으로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다음 주 화요일, 즉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익명 참여가 원칙이며 페이팔과 신용카드 또는 전자수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군요. 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연합 박완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81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의 43.7%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이 뚜렷해 보여요. 네, MB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이른바 3대 기업, 즉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MB정부 당시 해외에 투자했던 24조 3,711억 중에서요, 겨우 4조 8,084억 원만 회수하면서 무려 19조 5,627억 원의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0년 5등급이었던 광물자원공사를 16등급으로, 석유공사는 5등급에서 12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가스공사를 8등급에서 11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네. 여기 기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 국정홍보비서관 백기승 씨인가요? 네. 이 사람이 원장이 된 겁니까? 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사퇴했던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기승 씨는 지난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보기획단장을 맡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캠프 공보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측근입니다. 또 현 정부 출범부터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내다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여론을 책임진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오늘 백기승 씨가 임명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백 전 비서관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보은 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에 세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담뱃값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있을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뱃값은 현행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에는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 원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세금 인상이 있습니까?
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 동안 10,0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시효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세금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그리고 또 영리병원 이런 거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제주 지역 언론인 제주의 소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 47%가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외국인 카지노가 유치될 예정일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나 됐습니다. 네. 그 영리병원에 대한 그런 조사도 진행이 됐겠죠? 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9%, 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9%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무분별한 투기성 자본 차단이 선정되는 등 외국계 자본 투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입장은 어때요? 네, 원지사 역시 드림타워에 관해서 과연 50층 넘는 빌딩이 교통 유발이라든지 한라산 자연경관과 맞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원지사는 그제 제주방송 특별 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직권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병원을 인정하는 한 영리병원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옹호했는데요.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중국계 영리병원 싸널병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심사만 강조했을 뿐 전면 재검토 등의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청년 취업률이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2.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무직은 줄고 시간제 일자리와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율은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비용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4년째 공교육비의 민간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리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